그러면 지금 이제 산삼밭에서는 산삼을 두 뿌리 실제 캐보고 그 다음에 신봤다도 외쳐봤고 또 새끼 산삼 한번 보여주세요. 예. 드세요. 예. 여기 보시면 아까 말한 대로 요거의 약성이 기가 막혀요, 이게. 예, 이거 2년차 맞네요. 여기에서 보면 이게 2년차래요. 2년차. 근데 실제적으로 1년차예요. 원래 1년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삽잎이 나왔을 때 이게 1년이에요. 원래는 1년차인데 얘가 생육이 조금 안 좋아서 오엽이 안 됐네요. 그리고 여기 보면 쬐그만한데도 가시가 다 살아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를 한번 볼게요. 예, 여기 가시가 이렇게 살아있어요. 여기 보이죠? 솜털처럼 엄청나요. 보호하려고. 그리고 원래 1년생들은 여기 딸이 이렇게 하나 뭉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영양분이 없어서 자기 딸을 영양분을 뺏어 먹으면서 성장해야 되는데 얘는 2년차래요. 2년차인데 얘는 아마 제가 봤을 때 영양이 좀 많이 부족해서 그래요. 이 영양분 언제 쳐주죠? 이제 1년 한 3개월, 4개월 정도 된 건데 영양 안 치고 이거는 그냥 자연 그대로 납두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요? 예. 이건 자연 그대로 심는데요. 그래서 요것만 요 산에서 네 뿌리만 먹어도 마비 증세가 일어나요. 그럼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이거. 예. 제가 맹장이 없어서 그냥 저는 먹어도 돼요. 아우, 엄청 짙어요. 알아야 되지만 산삼 큰 거 6년근 먹으나 산삼 작은 거 6년근 먹으나 약성은 똑같아요.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이고, 짙네요. 제가 산삼을 심을 때는 거의 이 정도면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오구가 났을 때가 2년 쳐주거든요. 근데 이거 1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 심어 놓은 다음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심은 다음에 1년 만에 나왔어요? 2년 만에 나왔어요? 1년에 바로 나왔어요? 네. 예. 제가 뭐 해설 심은. 예. 근데 오구가 안 나와서 오구가 나와야 되는데. 예. 그래서 비가 좀 많이 내리고 이랬으면 생육이 더 좋았을 건데 안타깝게도 그렇지가 못하네요. 그리고 산삼 심을 때는 꼭 제가 여기 이렇게 눌러보거든요. 이렇게 여기를. 이게 산삼 심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눌러서 여기가 10cm 정도를 최고로 쳐줘요. 부엽토층으로. 근데 여기는 흙층이 조금 강하고 경사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어요. 경사가 너무 가파라요. 그래도 산삼 심을 데가 없어서 이런 데라도 해야죠. 어떡해요.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제가 꼭 하는 게 흙을 해서 맛을 봐요. 저는 아무 맛도 안 나요. 이걸 무맛이라고 하거든요. 만약에 매운맛 난데 심으면 다 죽어버려요. 산삼. 그래서 딱 먹었을 때 맛이 매우면 거기는 씹지 마세요. 그것만 아시면 돼요. 단맛하고 무맛하고 쓴맛이 가장 좋아요. 제가 산삼 심었을 때 기가 막혔던 게 다 쓴맛에 나왔거든요. 부엽토층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새끼 산삼이고 여기 산삼은 원래 2년에서 3년 있다가 이식을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사장님께서 심은 다음에 5년이 되면 바로 출하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산삼이 쥐꼬리만 해요. 예. 그게 좀 단점이에요. 예, 이제 가시죠. 이게 현재 9년 차래요. 이게 7년짜리를 이식한 거예요. 7년짜리를. 이건 9년짜리예요. 9년짜리인데도 불구하고 3구 5엽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말씀드렸죠. 딸. 얘는 하나, 둘, 셋, 4개가 연그렀죠. 얘는 하나, 둘, 3개가 연그렀고 얘는 잔뜩 연그렀잖아. 얘는 내년에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식 안 하면 죽어. 얘는 100% 내년에. 근데 이게 군데군데 났기 때문에 저기는 얘들만 죽고 나머지는 살아요. 이거는 내년에 산다는 뜻이요. 그리고 이 딸값이 비싸요. 이 딸값이 1kg에 거의 한 380. 조금 잘한 데는 얼마까지 줘요? 요새? 작년 기준이 한 400 넘었었어요. 작년에. 작년에요? 예, 제가 농사 재배할 때 거의 10년 전에는 그때도 300을 주셨어요. 딸값을. 예, 그래서 딸이 만약에 구하기 더 어려우면 저희가 어떻게 하냐면 인삼씨를 심어요. 4년짜리를 심고 딸을 받아요. 그리고 또 심어요. 그 딸을. 그래서 또 4년 있다 또 받아요. 또 심어요. 그 대신에 농약 같은 거 치면 안 돼요. 또 심고 4대만 지나면 이게 산삼딸이 돼버려요.
원래 딸 맨 처음에 그런 식으로 얻었어요. 옛날 산삼 딸이 너무 귀해서 그런 식으로 산양산삼 심을 때 막 얻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산삼 딸이 엄청 비싸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럼 몇 년 걸려요? 16년 걸려야지만 그제서야 산삼 딸을 받는데 이거 바로 받아버리면 거저지요. 400만 원이면. 안 그래요? 네. 근데 이거 팔씨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여기서 소모하기도 하고 부족해요. 계속 생산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산삼 딸 살 때 엄청나게 고생들 해요. 그리고 사기가 많으니까 조심하셔서 산삼 딸을 구할 때는 직접 농장에 가셔서 사기 안 당하려면 산삼 심은 데서 딸을 바로 채취하겠습니다 하고 그걸 그대로 채취해서 받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채취하면 속지 않고 정확하게 살 수 있으나 그렇지 않고 살 때는 인삼딸 있죠. 4년생하고 똑같아요. 크기면이나 개가매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돼요. 예. 이거는 산삼밭에서 아주 좋은 교육 자료가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득수처. 처음 물이 시작되는데 여기가 산에서 처음 시작하는 득수처라는 거예요. 득수처는 절 부분에서 골짜기 부분에서 이렇게 처음 시작되는 것을 득수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득수처에는 저수지를 만든다던가 우물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사시사철 물이 끊이지 않고 계속 나와요. 여기 물 계속 나오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보면 이게 흉당이 나와요. 흉당. 이 수맥이 너무 강해서 이렇게 여기다 머리 대고 자면 뒤져요. 이게. 그리고 여기가 돼지들이 목욕하는 곳이에요. 득수처가. 그래서 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 이렇게 안으로 돌아 이렇게. 그리고 항시 물이 끊임없이 고이는 자리가 득수예요. 풍수를 할 때는 이거 명심 또 명심해야 돼요. 이제 산삼밭을 원래 엄청 많대요. 여기 한 얼마나 재배하시죠? 면적 한 15만 평 정도 다 둘러보고 싶은데 대전에 가야 될 사항이라 15만 평은 못 둘러보고 이렇게 한번 싹 둘러보세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는 보면 딸이 별로 안 났거든요. 이건 내년에 제가 봤을 때는 거의 한 80%까지 성장을 해요. 이건 3년 차래요. 그런데 여기 3년 차를 보면 이게 정확한 3년 차는 지금 안 나오거든요. 이게 2년 차거든요. 이게 원래 이게 2년 차고 요게 2년 차예요. 오엽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이게 3년 차. 이게 3년 차예요. 1, 2구, 5엽, 3립. 이게 원래 정확한 3년 차예요. 이 자체가 2구, 5엽, 5엽일 때는 그건 4년 차로 봐줘요. 근데 이거는 산양산삼이기 때문에 미쳐갖고 4구도 나오고 5구도 나오고 이러는 게요. 매번 구수가 15년 됐다고 15구가 나오고 이러면 이거 못 살아요. 무거워서. 그래서 보통 보면 산삼 천종급은 되면 7구, 5엽이 나와요. 거의 7구짜리 산에서 캐는 순간 이제 돈박 남겨. 거의 3억은 기본. 근데 산양산삼은 7구짜리가 간혹가다 나와요. 거의 한 8년생에서도 많이 나와요. 7구짜리가. 근데 그게 아주 귀한 거예요. 그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7구짜리가 나왔는데 그 산삼 체험 학습하면서 제가 그거 캐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한번 보고 싶다고 그거 제가 애지중지하는 산삼인데 내두도 엄청 길고요. 애지중지하는 거 캐다가 삼대가 똑 부러졌슈. 요런 건 캐기가 쉽지만 7년 후서부터는 산삼을 캐기가 어려워져요. 왜? 캐다가 삼대가 똑똑똑 부러지니까. 근데 캐지 말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캐더니 지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내가 먹어야 되겠대요.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걸 다 먹었네요. 먹으니까 딱 30분 있다가 이 사람 맥이 축 빠지는 게 얼굴이 하얘지고 그리고 막 땀이 비 오듯이 줄줄줄 새는 겨. 그러더니 장례산삼 재랑 가서 또 산삼을 그렇게 또 많이 먹고 해서 결국은 기절했슈. 그리고 갈비뼈 3대 부러졌슈. 넘어지면서. 그래서 산삼밭에서 산삼 욕심 부리는 거 아니요? 예, 그렇게만 아시면 돼요. 예. 왜냐면 산삼밭에 오면 이거 다 먹고 싶잖아요. 이거 다 먹으면 여기 다 내 뱃속에 넣는 순간 못 내려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산에서 먹을 때 산삼이 더 세요. 이게 산삼이
캐는 그 시간마다 약성이 틀려져요. 그래서 직접 캐서 직접 먹으면 더 세요. 그리고 캐서 사무실 가서 드시게 되면 약성이 좀 떨어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먹으면 약성이 더 떨어져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는 걸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 씨종이든 뭐든 먹으면 바로 약이 되는 겨. 딸 보고 꽃 많이 핀 것만 이식을 해주면 되는 거네. 예. 딸 봤을 때 딸이 많이 폈다. 3, 4개는 이식할 필요 없어요. 사니까. 근데 이렇게 많이 폈다 하면 이것만 이식해주면 돼요. 그러나 이거 이식해주게 되면 그 옆에 있는 걸 건드려요. 건드리면 또 몇 뿌리 다 죽는겨. 그래서 그냥 냅두는겨. 많이 안 했을 때. 그리고 너무 많이 연그렀다 싶으면 거기 이 밭은 이번 년 출하요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그래서 딸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리고 캐다가 아깝잖요. 그러면 출하가 아니라 또 바로 이식해줘야 돼요. 황절 때. 근데 꼭 황절 때 확인해야 돼 이건. 그러면 산삼이 안 죽어요. 이 산삼이 이게 아주 골 때리는 놈들이 이게 물이 많아도 뒤지고 물이 없어도 뒤지고 엄청 건조한 데 심어도 뒤지고 엄청 물이 많은 데 심어도 뒤지고 물을 직접 맞으면 탄저병에 취약해요 얘들이. 탄저병 걸려서 뒤지고 하여튼 골 때리는 얘들이 관심 써줘도 뒤지고 관심 안 써줘도 뒤지고 그래 어쩌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요. 그래서 꼭 산삼을 드실 때는 꼭 농장에 와서 드시면 좋은데 농장에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에 꼭 나쁜 놈들이 꼭 껴요. 꼭 도둑놈들이 끼니까 이거 뭐 몇 뿌리 캐서 먹은들 뭐예요. 그냥 사서 드셔요. 사서. 쪽팔리잖여. 그리고 요새 경제가 너무 어렵고 체력은 딸리니까 이렇게 막 먹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게 일반 산 등산객들 다니다가 그냥 산삼을 딱 봉규 이 끈도 없고 딱 봉규 그거 함부로 캐서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함부로 그냥 캐자뇨. 그러면 여기 도난된 거 있죠. 그거 다 물어줘야 돼요. 지리산 산양산삼농원에서 등산인들이 다니다 산삼을 캤어요. 그래서 소송 걸려갖고 2,800만 원 물어준 거 봤거든요. 그 산삼 3, 4뿌리 캔 거 갖다 2,800만 원인가 물어줬어요. 소송. 그게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거 잊지 마세요. 매년마다. 그리고 산삼을 심을 때는 가장 좋은 조건이 동북쪽을 최고로 쳐줘요. 그 다음에 정북쪽, 그 다음에 북서쪽, 그 다음에 동쪽. 햇볕이 너무 안 들어와도 안 돼요. 햇볕이 한 30% 정도가 들어오는 데를 최고로 쳐줘요. 산삼 심을 때는. 그리고 햇볕이 40%에서 50% 정도 들어올 때는 조심하세요. 산삼들이 다 죽어요. 그리고 산삼을 제가 심어봤을 때 남쪽으로 향한 산삼들이 가장 약성이 셌어요. 반대로 또 북쪽으로 향한 산삼들이 약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것도 희한하더라고요. 그런데 남쪽을 보고 산삼은 심지 않아요. 왜? 너무 더웠고 습이 너무 빨리 없어져서. 북쪽 보면 그늘이 많이 지거든요. 그리고 산삼을 심을 때 가장 좋은 조건은 나무에서 3단계 조건을 최고로 쳐줘요. 1단계가 긴 나무 한 30m 나무, 2단계가 15m 나무, 그 다음에 3단계가 한 1m에서 1m 50 정도 된 나무가 있는데 산삼을 심으면 가장 좋고, 도라지나 더덕이나 이런 게 많이 자생했던 데 심으면 산삼은 거의 다 잘 자라요. 왜냐하면 도라지하고 거의 비슷한 과라 그래요. 제가 봤을 땐 더덕하고. 그리고 도라지가 많이 생육된 산은 산삼을 그런데 심으면 안 돼요. 도라지가 약성을 다 빨아먹어서. 그것만 명심하시면 돼요. 저것도 사실 좋은 거네요. 그러면 군데군데 나온 거요? 예, 이게 좋은 건데 이렇게 오엽이 난 건 제가 봤을 땐 여기서 딸이 떨어졌다던가 아니면 옮기는 과정에서 떨어졌다던가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씨종 아니면 그렇게 해서 나오고, 안 그러면 심는 과정에 씨가 같이 묻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7년, 8년짜리에서 이렇게 5엽이나 3엽짜리가 나오는 것은 그 7년짜리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7년짜리에 떨어진 게 그게 진짜 장내산삼이요. 이제부터. 그런데 그걸 장내라고는 할 수 없고 그건 산삼으로 봐요, 저희는. 왜? 인간이 손을 안 댔는데도 났으니까. 그래서 오래된 산삼에는 꼭 새끼 산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럼 남쪽에다가는 삼을 안 심는데 예. 간혹 거기에서 저는 남쪽에다 심었어요. 남양에다.
생명력이 강한 건 아니 땅이 없어서 땅이 없어서 남양에다 심었시오. 땅이 있으면 북향에도 심고 이러고 싶어요 저도.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남양에다 심은 조건은 남양인데도 불구하고 참나무 밭이 없고 여름에는 완전히 거기가 어두컴컴해요. 그늘 때문에 심은 거예요. 그리고 겨울에는 오히려 눈이 조금 많이 내려주면은 산삼이 안 죽어요. 근데 눈이 안 내려주면 다 동사 걸려서 죽어요. 근데 거기는 참나무가 많아서 참나무 잎이 다 그걸 보완해줬어요 겨울에도. 그래서 산삼이 잘 자랐어요 저희 산삼이. 약성도 제 친구가 산삼 재배를 같이 했으니까 걔는 자기 산삼은 딴 사람한테 다 팔고 자기가 먹을 땐 제 산삼을 사갔어요. 왜? 약성이 더 세니까. 남쪽에다 심을 때는 그 햇볕도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이미 말했어요. 그리고 가을에는 참나무 잎이 엄청 떨어져야 돼요. 그런 데는 심어도 돼요. 그것만 빼고 나머지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예. 그리고 산삼은 거의 8월 15일까지 삼립 있으면 거기가 산삼 재배 조건은 최고라 그래요. 얘들은 악착같이 살 것 같으면 살고 죽을 것 같으면 빨리 노래져요. 다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산삼이 그래요. 산삼은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과거도 있고. 그래서 3, 3이 되는 거예요. 3, 3. 세 번. 예, 그래서 3, 3의 9. 그래서 9수가 있어서 너무 먹어도 문제가 생겨요. 왜? 뒤질 때 안 죽어요. 진 빠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3, 3은 9는요.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산삼이요. 3 숫자 3이 아닌데 그냥 산삼은 9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뭐라고 할까봐 미리 제가 선수 쳤시요.